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미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미르는 평범한 마을로 주민들은 주로 농사와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마을 바깥쪽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아벨리아라고 불리는 한 노파가 가꾸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벨리아는 뛰어난 마법의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연의 모든 것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특히 꽃과 나무를 사랑했다. 정원은 그녀의 사랑과 마법으로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신비한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고 나무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더욱이 정원에 들어온 자는 누구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마법 정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한밤중에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벤자민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벨리아의 마법 정원에 대해 들으며 자랐고 늘 그곳에 가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벤자민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꿈을 갖고 있었다. 그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치료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벤자민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정원의 비밀을 풀고 싶다면 아침 이슬이 맺힌 시에나 꽃을 찾아라 라는 목소리였다. 벤자민은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들은 후 결심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에나 꽃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른 봄날 벤자민은 진정한 시에나 꽃을 찾아냈다. 그의 눈앞에는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서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 벤자민은 그것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에나 꽃임을 확신했다. 시에나 꽃을 손에 넣은 벤자민은 아벨리아의 정원 입구를 향해 갔다. 신기하게도 그는 그곳을 한 번도 찾지 못했지만 마법의 꽃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정원의 문에 도착한 벤자민은 조심스럽게 꽃잎 하나를 떼어 문 앞에 놓았다. 그러자 문은 서서히 열리고 벤자민은 그렇게 마법 정원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정원은 정말이지 꿈만 같은 곳이었다. 수많은 향기로운 꽃들과 신비로운 나무 그리고 선명한 세 개의 조류들이 각자의 선율을 노래하고 있었다. 벤자민은 정원의 중심 부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호수가 있었고 호수 중앙에는 마법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벤자민은 호수를 응시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소원했다. 그 순간 호수는 환한 빛을 발하며 한 줄기 빛으로 변하였다. 어느새 벤자민은 마을에 있는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벤자민은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녀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벤자민은 비밀의 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벨리아의 마법 정원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상상 속에 살아있었고 누구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전설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실제로 발을 디딘 사람은 오직 벤자민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넓은 포도밭과 라벤더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아르 강이 마법의 강이며 그 강을 거닐면 밤마다 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 피에르가 마을 광장에서 한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밤에 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고?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피에르는 결심하고 밤이 되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루아르 강변에 다다르자 고요한 물결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고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에르는 작고 빛나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신비로운 요정들이었습니다. 요정들은 피에르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루아르 강이 비밀을 알게 될 용감한 인간이로구나. 요정들은 피에르에게 이 강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강은 한 번은 전설적인 별의 눈물이 강물로 흐르게 되어 마법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이 강을 통해 지구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요정들과 함께 밤새도록 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듯 반짝였고 그때 피에르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연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피에르는 꿈을 꾼 듯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소원을 빌며 만든 포도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답니다. 루아르 강의 비밀을 알게 된 피에르는 매일 밤 강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듣던 별의 소리를 기억하며 언젠가 다시 요정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밤하늘을 항상 지켜보았답니다. 그 이후로도 피에르의 소원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숲속을 탐험하길 좋아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그 숲은 루이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속 깊은 곳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을 따라 걷다가 특별한 꽃밭에 도착했습니다. 이 꽃밭은 색색의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심에는 햇빛을 받아 빛나는 한 송이의 금색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법의 꽃처럼 보였습니다. 루이는 금색 꽃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꽃의 중심에서 빛이 번쩍이고 루이는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익숙한 숲이 아닌 낯선 풍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 숲속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상한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나비, 노래하는 새, 그리고 말을 거는 나무들까지 매일매일 볼 수 없던 모든 것들이 루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잘생긴 사슴이 루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안녕, 낯선 여행자여. 사슴이 방금 인간처럼 말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 알렉시스라네. 당신은 이곳에서 길을 잃었구나. 루이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왜 제가 여기 있게 되었나요? 알렉시스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마법의 숲이라네. 저 금색 꽃이 자아낸 마법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게지. 하지만 걱정 말게. 당신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네. 다만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겠다면 말이지. 루이는 이 마법의 숲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올빼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꾸러기 다람쥐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시스는 그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이 흐른 듯한 시간 후 루이는 자신의 여정을 마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알렉시스에게 작별을 고하고 금색 꽃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그는 눈을 떴을 때 다시 원래의 꽃밭에 서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루이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마을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색 꽃은 다시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추억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루이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이 마법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며 미래 세대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베르나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마을 근처의 숲에서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숲을 탐험하던 베르나르는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손에 닿자마자 베르나르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순간 숲속의 나무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작은 요정이 나타나 지팡이의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법의 물건으로 착한 마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요정에게서 지팡이를 받으며 자신의 선한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팡이의 첫 번째 능력은 식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베르나르는 숲의 나무들과 친구가 되었고 숲은 그에게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소통하는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을 근처의 농장은 베르나르 덕분에 해충의 위험에서 벗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처 강이 갑자기 범람하여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용감하게 지팡이를 사용하여 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물이 지나갈 세기를 만들도록 베르나르에게 알렸고 그는 그 조언을 따라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 마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르나르는 단순한 마을 소년이 아니라 마법의 숲과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마을과 자연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계속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베르나르는 나이가 들고 지팡이의 힘을 다음 세대에게 넘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젊은 세대 중 또 다른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지팡이를 전했습니다. 베르나르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새로운 지팡이 주인이 될 누군가에게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